까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 백세 지점장님은 아까 증언이라 하셨고, 여러분들도 뭐 고객한테 보험을 많이 팔고 소개해서 승진하고 성공하는 거겠죠, 그죠? 사실 오늘 아침도 일어나기 싫었는데 억지로 왔잖아요. 다 알고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으셨잖아요. 뭐 지금 제가 복도랑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뭐 1등, 2등 뭐 점수 매기고, 저 고3 때 생각나서 너무 스트레스 받던데요. 저 그런 직장 다닐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와, 이거 점수로 매겨서 나를 평가하는 직장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되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 계신 것만 해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환자들 보는 간호사거든요. 그날 일하면 끝인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맞죠? 점수 채워야 되잖아. 목표랑 채워야 되고. 지점장님 얘기 안 해도 눈빛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너 왜 놀고 있니? 뭐 이렇게 얘기죠. 그럼 좋아요. 거기서 살아남았어. 우리 성공합시다 해서 건수도 많이 올리고 목표 달성했어요. 뭐 제주도 프로모션도 있다면서요. 제가 듣기로. 예, 강지점 팀장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도 가자고. 그래서 제가 성공을 했던 분들을 몇 분을 조사해봤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나? 10년 전에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아시죠? 애플.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죽었을까요? 돈이 없나요? 명예가 없나요? 뭐 세계적으로 이름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왜 죽었죠? 혹시 아시는 분? 건강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열심히 성공하려고 앞만 보다가 췌장암으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삼성의 회장님 이건희 회장이 왜 돌아가셨어요? 다 건강이죠. 인간은 누구나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심근경색이라는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요? 삼성의료원이라는 병원이 있고 최고의 의료진들이 있고, 돈만 있으면 미국에서도 VIP를 모시는 의료진들이 있을 텐데 왜 돌아가셨을까요? 사람은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본인이 성공을 위해서 앞만 달리고 돌보지 않았느냐, 건강을 얼마나 내팽개쳤느냐, 그거거든요. 저는 직업병이 있어요. 사람을 딱 보면 안색이 어떤가 한번 살펴봐요. 저랑 눈 좀 마주쳐 주세요. 안색이 좀 안 좋으시네요.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와 있고 피곤해 보이고 어젯밤에 잠을 좀 못 주무셨나 봐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뭐 이런 식으로. 돗자리 깔진 않았지만 맞출 수 있어요. 우리 지점장님 얼굴이 좀 까만 걸 보니까 간이 좀 안 좋으시고 술 담배를 하시나 봐요. 예. 네? 아, 양산 지점장님. 하얘요? 제 눈에 까매 보이는데요. 그리고 뭐 피부가 푸석하다, 머릿결이 좀 나쁘다, 뭐 그다음에 걷는데 거동이 좀 이렇게 똑바로 안 걷고 좀 뭔가 모르게 아픈 게 쩔뚝거린다. 아까 우리 PT 운동할 때 아이고 뭐 우두둑 소리 나면서 이렇게 통증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마음속으로 제가 다 들었거든요. 아유 허리 아파, 아유 어깨 아파, 아유 오십견인가? 안 아픈 사람은 없어요. 저도 44인데요. 근데 많아요. 최근에 스트레스 받아서 위염 걸리고요, 생리불순이 있고요, 퇴사를 결심할 정도로 심각하게 건강에 문제가 왔었어요. 왜? 아, 나 돈보다 건강인데 때려칠래. 나 퇴직금 받아서 여행 가서 힐링 좀 하고 올래.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가까운 제주도라도 가지 뭐. 인생 뭐 있어? 이건희처럼 돈 벌다 죽으면 뭐해? 스티브 잡스처럼.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일단 저는 건강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주제를 이제 풀어가려고 해요. 통계 자료니까 참고하시고요. 혈압이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면 혈압이 도대체 뭐길래 왜 혈관 질환이나 심장, 뇌에 관련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수도꼭지 생각해 볼게요. 싱크대에서 수돗물을 틀어요. 물이 콸콸콸 잘 나오죠. 근데 꼭지 수도 배수관이 막혔어요. 어때요? 잘 안 나오겠죠. 그러면 나는 물을 세게 틀어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호수에 찌꺼기가 꼈다고 생각할게요. 찌꺼기가 껴서 세게 틀어서 그 압력으로 통과하려니까 어때요? 혈압이? 수압이 높아져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이 돌아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야 우리 세포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딘가 막힌 거예요. 왜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혈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몸에 혈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찌꺼기가 쌓여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음주, 흡연, 운동 부족, 야식, 식습관, 유전적으로. 그러면 수도 파이프가 점점 막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하수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혈관에 이런 노폐물이 쌓여서 좁아져요.
이런 것들이 심장혈관을 막으면 협심증 심근경색, 머리를 막으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 그리고 막히면 혈관성 치매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해요. 심장혈관은 관상동맥이라고 해요. 그거를 뜯어서 확대해서 봤더니 그렇게 좁아져 있어요. 그러면 증상이 어떤지 아세요?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아파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하면 괜찮아져요. 요거는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완전히 막혀서 그 부위가 썩어요. 괴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때요? 그 부위에 심장이 운동을 하고 산소 공급을 못하니까 막혀서 쓰러지겠죠? 이건희 회장님처럼. 그럼 어떤 시술을 하느냐? 막힌 혈관에다가 스텐트 그물망을 넣어서 넓혀주는 시술, 아니면 풍선을 넣어서 확장하는 시술, 약물로 녹이는 시술, 아니면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라고 해서 다른 동맥이나 정맥을 떼서 아예 새로운 길을 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큰 수술들을 하셔야 돼요. 비용도 많이 들 뿐 아니라 회복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세요. 자, 머리로 갔어요. 혈압이 있었던 환자일 수도 있고 모르고 있던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자, 오른쪽 뇌를 막았다. 그럼 왼쪽에 반신마비가 오고요. 왼쪽이 막히면 오른쪽이 와요. 자, 터졌다 출혈. 이거는 뭐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20대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자전거를 타던 노인이 쓰러져서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날 갑자기 터질 수도 있어요. 이유와 증상은 일치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막히고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초 쪽으로 갈게요. 발 쪽에 있는 혈관을 막으면 발이 썩고 괴사해서 결국은 잘라내게 돼요. 너무 잔인한 얘기를 제가 쉽게 하죠. 저는 이런 환자 너무 많이 봤거든요. 발목 절단, 무릎 절단, 허벅지 절단. 지금 저희 병원에도 계세요. 당뇨 합병증으로도 많이 오는 질병입니다. 혈관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 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오늘 내 몸을 스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 머리로 가는 동맥이 경동맥이 있어요. 중요한 동맥이.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를 하면 내가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위험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경동맥이 몇 프로 있는지 내가 스캔할 수 있으면 나 오늘 한 80% 막혔네? 나 얼른 가서 뚫어야지.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지. 운동을 해야지. 야식을 끊어야지. 뭔가 예방을 할 텐데 겉으로 보기 멀쩡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발견했어요. 막혀서 경색이 온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골든타임을 맞춰서 쓰러진 환자를 3시간 만에 병원을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혈전을 녹이는 약물을 써서 금방 돌아오기도 해요. 골든타임만 맞추면. 근데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노인네가 쓰러졌어. 그래서 운이 좋게 몇 시간 만에 발견해서 갔는데 반신불수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중환자실 입원해야죠. 수술하자면 수술하고 약물 치료해요. 근데 머리나 심장은 금방 낫지 않아요. 급성 퇴원 준비를 하라고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 아직도 반신불수고 식사도 혼자 못하는데 나가래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시면 먼저 급성기 병원, 대학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재활병원을 알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알아보느냐? 내 주변에 아무 병원이나 한 10군데 리스트를 만드세요. 시립요양병원, 재활 관련된 병원 한 10개에다가 팩스를 쫙 보내세요. 소견서, 우리 엄마 상태, 의사 소견서를 쫙 보낸 다음에 거기서 와도 된다, 병실이 비었다 하는 병원 한 3군데에서 5군데를 일단 추리세요. 추린 다음에 거기 병원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냐? 네이버 카페 그런 데 가서 뇌질환 전문 카페 치면 그 구독자 많은 카페 있잖아요. 한 1, 2등 그런 데 들어와서 정보를 얻는데, 지금 제가 글을 올리면 너무 늦잖아요. 우리 엄마가 이런 증상인데 안산에서 어떤 병원이 좋아요? 이러면 댓글이 달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댓글 달아놓은 거를 검색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병원이 좋은지 한 2-3개 추려요. 그리고 현장 답사를 가세요. 가서 시설이 어떤지, 원장님의 마인드는 어떤지, 혹시 간병사들이 불친절하진 않은지, 요즘 코로나 시대에 답사하기는 힘든데 그래도 좀 보여주세요. 재활병동은 깨끗한지, 냄새는 안 나는지, 재활치료사들은 어떤지, 그 넓은지 1대1로 하는지, 그 환자 수대 직원 수는 괜찮은지, 그다음에 식사 나오는 거 이런 걸 다 파악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카페를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급성기 병원 입원했을 때부터 재활병원을 갈 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재활병원에서는 뭐 1년, 2년 치료를 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나라에서 재활병원을 지금 점점 늘리고 있긴 해요. 근데 숫자가 적고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요. 대기도 있고. 그러면 좋아요.
급성기 병원 치료했고 가실 재활병원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입원을 하셨어요. 자, 반신불수인 상태의 어머님을 제가 공동병동에다가 입원을 했어요. 왜? 돈 때문에. 최고 6, 7명이 쓰는 병실은 냄새가 나요. 대소변을 갈거든요. 소변줄 끼고요. 가래 뽑아야 돼요. 쾌적하지 않아요. 그러면 1인실이나 2인실 쓰고 싶어요. 근데 상급 병실로 또 따로 내려요. 그러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서울의 VIP 룸들은 사실 요양병원에서 비급여까지 합치면 돈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난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우리 엄마 아빠 그냥 처음부터 요양원 보낼래. 요양원은 한 60, 70만 원이면 해결이 돼요. 근데 질병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폐렴, 뭐 열이 난다든지 설사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양원에 입원시키면 안 돼요. 요양병원에 가셔야 돼요.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거기서 안정이 되면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요양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럼 좋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요양 장기 뭐 무슨 제도라 해서 우리한테 혜택을 준대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있어요. 여기 국가에서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 어떤 건지, 그다음에 신청하는 방법, 등급은 어떻게 받고 등급을 이용할 수 있는 제가 종류를 알려드릴게요. 자, 고령 65세 이상이 기본이에요. 근데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중풍, 뭐 파킨슨 등의 질환이 있으면 요거를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신청하느냐? 보통은 본인이 아프기 때문에 대리인들이 신청을 많이 해줘요. 직장 동료가 할 수도 있고 이웃이 할 수도 있고 지자체장이 대리인으로 지정한 사회복지사나 공무원들도 할 수가 있어요. 뭐 교회 집사님, 목사님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등급이 나오는데 한 90가지 항목으로 체크하시기도 하고 집으로 가시기도 하는데 1등급에 해당되는 등급을 받으면 이 환자 상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 있을 수 없겠죠. 식사, 옷 갈아입는 거, 대소변, 이동 모든 것들이 100% 전적인 도움은 1등급이 나오고요. 2등급은 상당도움. 이 상당도움이라는 거는 체위를 변경할 때 옆에 사이드 레일을 혼자 잡고 엉덩이를 살짝 돌려주는 경우, 식사를 혼자 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막 손을 떨고 흘려서 꼭 옆에서 봐야 되는 경우 이런 거고요. 3번 부분적으로는 휠체어에 옮겨 앉을 때 본인이 힘을 실어서 우리는 이제 뒤에 허리춤 정도 잡아주고 휠체어 밀어주는 정도가 한 3등급이고요. 4등급은 일정 부분에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자. 요거는 이제 넘어지거나 낙상의 우려가 있어서 지시, 감독이 필요한 경우. 혼자 보행도 하고 식사도 하고 옷도 입지만 그래도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감독해야 되는 거. 5등급은 이게 국가 치매 제도 하나,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치매 책임 제도라고 생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치매 환자가 45점에서 51점 미만이면 5등급을 받을 수 있고, 또 인지 지원 등급이라서 새로 생긴 등급이 있어요. 이거는 치매 환자 경증도 해당됩니다. 요거는 6등급으로 해서 등급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그 비용이 틀려요. 1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제가 1등급부터 아까 인지 등급까지 설명드렸는데 1등급, 2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아까 150만 원, 뭐 5등급이 한 100만 원 정도 혜택이 돼요. 요거를 재가급여. 집에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싶고 이용을 하고 싶다. 그럼 150만 원 상당으로 주 야간 보호센터 방문 요양, 그 다음에 집으로 와서 방문 목욕해 주는 거, 단기 보호. 이거는 보호자들이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엄마 아빠 한 3박 4일 맡기고 싶어. 그럴 때 잠깐 호텔처럼 맡기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재가급여라고 하고요. 시설급여는 말 그대로 시설에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365일.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해서 10명 이상 입원도 가능한 데가 있고 5명에서 9명까지 입원 가능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도 입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1번, 2번은 1등급, 2등급만 해당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 3등급에서 5등급 받으신 분 중에 입원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 독거노인들. 가족이 없어요. 다 도망가고 자식도 버리고 갔어. 집에 갔더니 막 엉망이야. 혼자 막 쓰레기 더미에 혼자 살고 있고, 이런 분들은 그 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려서 3등급에서 5등급도 1번, 2번을 이용할 수 있게끔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주변에 혹시 그런 분 있으면 대신 신청도 해주시고 이렇게 급여 등급받아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은 뭐냐면 오지에 있어. 땅끝마을, 섬마을. 그래서 도저히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현금으로 주기도 해요. 넘어갈게요.
간병비도 문제. 그럼 나는 집에서 우리 엄마 아빠 케어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세요. 국가에서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엄마 아빠가 등급받아서 집에서 요양보호사를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대신하고 제가 가까운 그 이런 센터에다가 제가 직원으로 등록하고 돈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 주거든요, 나라에서. 그래서 요양보호사 가족들 때문에 많이 하세요. 자기 와이프 돌보기 위해서, 엄마 아빠 돌보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고 그 시설도 잘 알아보셔야 되고,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많은 것들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적극적으로 주변에도 알리시고 본인도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다 보면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치매 검사를 하느냐,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쪽 오시죠. 두 분 다 할 거예요, 제가. 어젯밤 술 드셨나요? 아니요, 제가 바꿔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 이쪽으로 오세요. 볼펜 좀 주시고요. 자, 환자라고 생각할게요. 여기 앉으세요. 자, 제가 치매 이제 판정하는 간호사인데 환자한테는 치매 검사할 거야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서요. 왜 자기 뭐 바보 된 거 같고 막. 그래서 그런 검사 안 하고, 아버님 기억력 검사 좀 할게요. 아는 것만 대답하고 모르면 모른다 하세요. 네. 오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에요? 2021년 네. 7월 21일. 아, 그러죠.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다 맞으면 1점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계절은 뭐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여름. 여름. 네.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X 하시면 돼요. 지금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 계신 곳이 어디예요? 여기요? 네. 그러니까 현재 병원이라고 가정할게요.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이라 하고 안산. 안산.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병원. 병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엉뚱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빵점 하시면 돼요. 숫자 문제인데요, 아버님. 모르면 모른다 하세요.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예요? 93. 93이죠. 어우, 잘하셨어요. 93에서 7을 빼면? 80. 원래 이게 정상반이에요. 80, 틀려도 괜찮은 80? 6. 그래, 86이라 할게요. 86에서 또 7을 빼면요? 79. 그렇죠. 79에서 7을 빼면? 72. 72에서 7을 빼면? 65. 요까지 해서 5번을 빼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틀렸다. 그럼 틀린 거에서 또 맞추면 맞춘 걸로 해요. 근데 한두 번은 틀린데 이렇게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자, 이거 이름 뭐예요, 아버님? 볼펜. 그렇죠? 아, 뭐 이게 다른 거. 이건 뭐예요? 그래서 리모컨. 물건 2가지를 보여주고 이름 맞추는지 테스트를 해요. 자, 그리고 이 종이를 드릴 테니까 자, 오른손으로 종이를 잡고 반을 접어서 무릎 위에 얹어 놓으세요. 자, 오른손으로만 잡았나요? 예. 아니. 양손으로 다 잡으셨거든요. 이거 일정 감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틀리면 빵점. 반 접어서 무릎에 올려놓은 거는 1점. 그리고 오각형 2개가 겹치는 게 있어요. 요거를 따라 그리게 하는 거예요. 아버님 여기 그림 보이시죠? 예. 요거 똑같이 따라 그려보세요. 하면 보통은 오각형을 못 겹치고 따로 그린다거나 오각형이 아니라 사각형,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그리세요. 그럼 빵점. 그래서 정확하게 겹치게 그리면 1점. 네, 1점.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따라해보게 하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 백문이 불여일견. 네. 아니면 뭐 간장 공장, 공장장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옷은 왜 빨아 입어요? 더러워서. 그렇죠. 그리고 길에서 주민등록증을 주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렇게나 아니면 뭐 우체통에 넣는다는데 이상한 대답하면 빵점. 자, 이까지가 30점 만점의 치매 검사였고요. 26점 이하를 경증 치매라고 해요. 그러면 병원 가서는 무슨 검사를 해요? 치매 검사? 혈액 검사도 하고요. 머리 MRI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신경학적 검사도 해요. MRI 상에서는 뭐가 보이냐면 혈관이 쪼그라들어 있어요. 이렇게 빵빵하게 예쁘게 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위축된 거죠. 그래서 혈관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는 이제 지점장님처럼 술 많이 먹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 혈관이 막히고, 네네, 여기 양상지점장님처럼 안 드세요? 네. 그래서 치매보험 간병기보험 들고 드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치매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로 들어오면서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제가 20대 때부터 보건소에서 치매 노인들 가정 방문을 했어요. 그 치매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은 행복해. 기억을 못하니까. 그죠? 밥을 먹었는데 안 먹었대. 똥을 쌌는데 똥인지 모르고 벽에다 발라. 그래서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며느리한테 전현이 서방질해서 내 거 훔쳐갔다고 막 그 의심을 하세요. 그리고 가스불이나 뭐 수돗물을 잠그지 않으세요. 위험 행동하시고요. 집 밖을 자꾸 기어 나가세요. 집을 잃어버리세요. 근데 왜 나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밖에 나가시면 쓰레기를 자꾸 집 안으로 갖고 들어오세요. 그런 행동들, 이상한 행동, 집착. 그다음에 사람을 못 알아보세요. 이제 오래되시면 가족도 못 알아보시고요. 그냥 해맑게 웃고 계세요. 그런 분들을 집에서 누가 한 명 24시간 케어한다. 죽음이죠. 엄마 아빠라도 못해요. 큰일 나요. 또 위험하고 잠시 눈반 사이에 자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치매 환자 본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샴푸로 치약인 줄 알고 이제 양치를 하시는 분 봤고요. 그 다음에 남자분인데 그 두유를 간식으로 드렸는데 빨대가 옆에 있잖아요. 그 빨대를 빼서 자기 페니스에 집어넣어서 피를 철철 흘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건이 있는데 해결을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두유를 간식으로 안 드렸죠. 빨대가 위험하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 치매 있다고 요양병원 보내는 건 내가 사회적으로도 내가 용서치 않고 불효하는 것 같고,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은 막내딸인데 우리 엄마 아빠 이 정도는 케어해야지 하고 보세요. 일단은 보세요. 근데 힘들어서 밥을 많이 먹으니까 똥을 많이 싸.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밥을 적게 먹여. 적당히 먹어요. 물을 많이 먹으니까 오줌을 많이 싸. 기저귀를 자꾸 빼내. 답답하다고. 찌릉내가 온 방에 진동하고 이불을 매일 빨아야 돼요. 이거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입원을 시켜요. 그럼 입원식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도 진단 받을 수 있거든요.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들 받으시고, 치매 국가 책임제.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잔이윤. 이분 돌아가셨어요. 말기에 어떤 병으로 돌아가신지 아세요? 맞아요.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치매 걸리셨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이 결국은 아무도 못 알아보시고 외롭고 쓸쓸하게 돌아가셨고요. 이분은 이회수 소설가세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전신마비가 왔다가 지금 많이 호전돼서 와이프가 조론을 했어요. 한 2년 전에 졸혼을 해서 떠났다가 남편 간병하겠다 해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와이프 어깨를 쓰다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죽어서는 각자 다른 길로 가자고 와이프가 웃으면서 농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라도 예외가 없다. 누구든 아프고 질병으로 돌아가시는데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좀 더 건강을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우리 끝낼까요? 네네. 저 잘생긴 지점장님 모실게요. 감사합니다.